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금융위기 공포가 확산되는 속에서 4월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죠. 과연 한머니는 주식시장의 상승에 베팅할 것인지 하락에 베팅할 것인지 지금부터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금융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3년 3월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6개 국가 중앙은행과 함께 스와프를 체결하게 됐죠. 즉 미달러 가치가 너무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서 이에 연동돼서 은행들이 파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미국의 연준은 중앙은행들과의 스와프를 통해서 미달러 유동성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도록 이와 같은 체제를 만들게 됐고, 이에 따라서 미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22년 9월서부터 미국 연준의 회사채 매입이 진행되면서 미달러 환율은 하락세가 진행되게 됐고, 3월서부터는 다시 6개국 중앙은행 스와프가 진행되면서 미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2020년 03월 폭락 이후에 미 연준이 진행했었던 피마 레포 체제 하에서 이와 같이 미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조건과 같은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2020년 3월 폭락 이후에 주식시장이 상승했죠.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죠. 스와프가 체결된 다음에 미달러 선물은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채권 가격도 함께 상승하죠. 왜? 위험자산이 상승하면 안전자산이 하락하거나 위험자산이 하락하면 안전자산이 상승하는 반대의 경우로 움직여야 되는데, 2022년도에 미달러 가치가 너무 초강세였기 때문에 위험자산도 하락하고 안전자산도 하락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상승하는 거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방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이번 주 월요일 3월 27일 월요일이었었죠. 이 3일 2.5, 3일 2.5 구간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3월 27일 월요일날 포지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수가 하락하기는 어려운 포지션이 구축되어져 있고 지수가 상승하기 쉬운 포지션이 구축됐죠. 정확히는 이 315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의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구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수는 월요일서부터 이 구간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은 315 구간 바로 밑에 구간까지 와 있었고, 화요일날은 드디어 315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외국인의 개인 포지션 사냥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목요일날 보게 되면 이 315 구간 위에 317.5 구간까지 지수가 상승했어요. 본격적인 개인 포지션에 대한 사냥이 진행되게 되면서 금요일날 보게 되면 이제는 화요일날 315에 진입하고 목요일날은 317.5에 와 있다가 금요일날은 320 구간까지 와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기죠. 금요일날 장중에 코스피 200 지수가 이 322.54까지 올라가게 되자 여기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기 시작했죠. 왜 32.54의 지수가 가니까 더 못 올라가게 막았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 포지션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이 322.5 구간 여기죠. 322.5 구간서부터 개인들이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매겼다고 베팅을 해놨어요. 따라서 파생시장은 뭐다? 내가 돈을 벌면 다른 사람이 깡통을 쳐야 되고, 내가 깡통을 차면 다른 사람이 돈을 버니까 개인들이 돈을 벌겠다고 이 322.5 구간서부터 베팅을 해놨으니 외국인이 코스피 지수가 322.5 구간으로 진입하게 두지를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금요일까지 진행된 게 상승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상승은 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미국장이 점점점 더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4월 옵션 만기일까지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4월 옵션 만기일까지 대한민국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결론은 바로 이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우리는 언론들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게 되니 이 부동산 경기 끝났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부담이라는 게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여기다가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겠느냐.
부동산 가격 폭락할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2022년 03월서부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이렇게 되니까 주택가격이 그 뒤에 꺾이죠. 금리가 그 뒤에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주택가격은 폭락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폭락해야 되는데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세가 다시 진행되는 거죠. 즉 여기서 4월 옵션 만기 일까지 또 4월 옵션 만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 지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게 돼요. 왜 얘가 주택가격이 금리 인상에도 폭락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오히려 신규 주택 판매 실적의 증가가 누적되니까 기존 주택 판매마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상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버블 붕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가치 버블 붕괴가 발생되게 될 것이고, 그 시기가 2023년이라고 유명한 사람들은 말하는데 지금 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것일까? 기준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지우고선 보게 되면 빨간 선으로 나타낸 미국의 공실률이 역사적 변동 범위에 상위에 가 있을 때는 이러한 조건을 버블이 형성됐다, 부동산 버블, 자산가치 버블이 형성됐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조건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붕괴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역사적 하한 수준에 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도 붕괴될 자산가치 버블, 부동산 버블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판매 증가, 기존 주택 판매 증가, 그럼 얘네가 유도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존 주택 판매가 증가되면 주택 가격 상승, 기존 주택 판매가 증가하면 주택 가격 상승. 기준금리가 올라서 부채 부담이 증가되더라도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매입할 수뿐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폭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 가파라지는 시기에 주택 가격이 더 빠지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일시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 3위 2.5 위의 구간에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포지션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상방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